여러분은 말년에 복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자식이 잘 됐거나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사는 사람을 떠올릴 겁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말년복이라는 건 꼭 물질적인 풍요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말년이 편안하고 웃음이 많은 분들을 보면 공통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돈이 많지 않아도, 자식이 대단하지 않아도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정말 지혜롭고 여유롭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들을 말년에 더 복있게 만들었을까요? 복이라는 건 운이 아니라 습관과 태도에서 만들어진다고들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말년의 표정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들의 특징을 배워서 조금씩 실천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말년복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6가지를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듣다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고 나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말년이 행복하고 평온하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사람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복이란 결국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더 따뜻합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말투와 태도에는 편안함이 묻어납니다. 대화를 나누면 눈을 맞추고 진심으로 귀 기울여줍니다. 상대가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주고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을 해줍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들은 자기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보다는 상대의 이야기를 먼저 듣습니다. 조언보다 공감을 먼저 해주는 사람이죠. 또한 남을 평가하거나 험담하는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칭찬할 때도 지나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도움을 줄 땐 티내지 않고 받을 땐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태도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한두 번의 행동이 아니라 평소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화를 내는 대신 질문을 하고 오해가 있을 땐 풀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다시 그 사람 곁으로 모입니다. 말을 잘한다기보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상대의 기분을 해치지 않도록 말끝을 부드럽게 처리합니다. 가끔은 웃음으로 분위기를 바꾸기도 하고 침묵을 불편해하지도 않습니다.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은 말의 무게를 압니다. 또한 약속을 잘 지키고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뢰감은 오랜 시간 쌓이면서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상대가 힘들어 보이면 먼저 안부를 묻고 때로는 가만히 곁에 있어줍니다.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위로가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권위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세워주는 사람이죠. 이런 겸손한 태도는 나이를 떠나 존경받는 이유가 됩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깁니다. 이웃에게도 먼저 인사하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도와줍니다. 이런 습관은 말년에도 사람을 잃지 않게 합니다. 또한 자신이 받은 호의를 기억하고 기회가 되면 되돌려줍니다. 무엇보다 말끝마다 감사하다는 표현을 아끼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은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은 나이 들어도 사람들에게 잊히지 않고 오히려 더 찾게 되는 존재가 됩니다. 말년복은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온기가 있고 온기가 있는 곳에 복이 모입니다. 지금부터 주변 사람에게 말을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자기만의 방식이 생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과 습관이 몸에 배게 됩니다. 문제는 이 습관이 고집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말년복이 좋은 사람들은 고집을 내려놓고 유연함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방식만을 고수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도 받아들일 줄 압니다. 자식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요즘 세상의 흐름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러도 배우려는 자세를 보입니다. 어려워도 조금씩 알려달라고 말하고 틀려도 웃으며 넘깁니다. 이런 자세는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감을 줄여줍니다.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실수도 담담히 받아들이고 남의 말을 존중해줍니다. 과거의 방식이 늘 옳았다고 주장하기보다 지금은 다를 수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이런 마음은 사람과의 갈등을 줄이고 대화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자녀 세대와의 관계에서 이런 유연함은 큰 힘을 발휘합니다. 조언을 하려다가도 한 번쯤 멈추고 그들의 방식대로 해보도록 지켜봅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비난하기보다 스스로 깨닫도록 기다려줍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은 이런 기다림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듣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런 겸손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억지로 주장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표현합니다. 화를 내기보다는 이유를 설명하고 감정을 부드럽게 전달합니다. 무엇보다 상대가 다르게 행동할 때 그 차이를 인정할 줄 압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고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받아들입니다. 이런 태도는 관계에 여유를 줍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도 상황을 확대시키기보다 풀어가려는 방향으로 이끕니다. 유연한 사람은 자존심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뉴스나 책,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계속 배우려는 마음을 유지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공부하고자 하는 자세는 삶을 생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유연함은 단지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도 변화를 줍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식습관을 바꾸는 것도 그 예입니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해오던 방식이 불편해졌다면 과감히 바꿔봅니다. 그 결과 삶의 지루함이 줄어들고 활력이 생깁니다. 유연함은 단순히 성격이 좋은 것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경직된 생각보다는 부드러운 사고가 결국 더 멀리 갑니다. 고집은 순간의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연함은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게 해줍니다. 지금 내 마음에 고집이 자리하고 있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말년복은 바로 이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말년이 평안한 분들을 보면 자녀와의 관계가 안정적입니다. 그 관계는 너무 가깝지도 않고 그렇다고 멀지도 않은 거리에서 유지됩니다. 이들은 자녀를 자신과 똑같은 인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독립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때에는 기댈 수 있는 부모로 남습니다. 자녀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 선택을 존중하려고 노력합니다. 실패했을 때도 봐라, 내가 뭘 했냐는 말보다는 괜찮다, 잘할 수 있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이런 부모의 태도는 자녀에게 심리적인 지지를 줍니다. 자녀는 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말년복이 좋은 사람들은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삶을 설계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식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만 그것에 자기 인생을 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와의 관계가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자녀가 자신에게 얼마나 연락하는지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주 보지 않더라도 마음만 연결되어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하며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깁니다. 이런 여유는 자녀와의 갈등을 줄여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기대고 지지하는 관계가 됩니다. 감정적으로 휘둘리기보다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또한 자녀가 힘들어할 때는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조언을 강요하기보다는 자녀가 말하기 전까지 기다려줍니다. 이런 기다림은 자녀에게 깊은 신뢰를 심어줍니다.
부모에게 부담이 없을수록 자녀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말년복이 좋은 사람들은 자녀에게 기대기보다 자신을 잘 가꾸려 합니다. 건강을 챙기고 자기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녀와의 거리를 자연스럽게 유지합니다. 가끔 함께 식사하거나 여행을 가더라도 일정 이후에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독립성은 자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자녀를 통해 자신의 삶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성공했다고 해서 지나치게 자랑하거나 실패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녀가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도록 믿고 기다립니다. 이런 믿음은 자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손주를 돌볼 때도 도와주는 것이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을 때는 기꺼이 돕지만 무리하면서까지 책임지려 하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토로할 때도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기보다 조언자로 남습니다. 이런 태도는 자녀에게 독립심을 키워주고 부모를 더 존중하게 만듭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녀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자녀와 부모가 서로를 짐이 아닌 응원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결과 말년이 외롭지 않고 풍요롭게 유지됩니다. 관계는 가까워야만 좋은 게 아닙니다. 때로는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열되 공간은 존중하고 사랑하되 간섭하지 않는 태도. 이런 균형을 잘 유지하는 사람이 말년에도 평온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자녀와 나누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말년복이 좋은 사람들은 돈을 삶의 중심으로 두지 않습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돈보다 더 귀중한 것이 신뢰라는 걸 압니다. 신뢰를 잃으면 돈이 있어도 외롭고 말년이 허전하다는 걸 몸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돈을 다룰 때도 원칙을 지키고 관계에 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작은 돈일지라도 약속한 것은 꼭 지키려 합니다. 빌린 돈은 날짜를 잊지 않고 갚고 빌려줄 땐 다시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그 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한 말과 기록을 남겨둡니다. 지인 사이에서 돈 문제로 감정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먼저 선을 그어둡니다. 그리고 돈을 나누는 일에는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형제나 자식 간의 재산을 분배할 때도 공평함과 명확함을 중시합니다. 그로 인해 혹시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원칙을 지켜가며 신뢰를 우선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돈을 줄 때에도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상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줄 수 있을 때 주고 줄 수 없을 때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런 태도는 오히려 자녀가 부모를 더 존중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돈을 휘두르거나 통제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관계를 망치지 않도록 거리를 둡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주되 기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도움은 정이지만 지나치면 의존이 되기에 스스로 기준을 세웁니다. 또한 도움을 주고 난 뒤 그것을 기억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었으면 끝이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편합니다. 이런 태도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돈보다도 말을 더 신중히 사용합니다. 신뢰는 말에서 비롯되고 말은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돈 이야기에 끼어들지 않고 뒷말을 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또한 상속이나 유산에 대해 가족과 미리 이야기하고 정리를 해둡니다. 갑작스러운 갈등을 피하고 남은 이들이 다투지 않도록 미리 대비합니다. 유산을 물려주기보다 살아있는 동안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기부를 하거나 자식에게 소소한 도움을 줄 때에도 흐뭇함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은 좋은 이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값을 지키기 위해 돈보다 신용을 우선합니다. 이들은 약속을 지키는 걸 당연하게 여기며 신뢰를 잃을 행동은 철저히 피합니다. 또한 말년에 새로운 인연을 만들 때도 돈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기분 좋게 베풀고 그에 대해 과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신뢰하고
결국 그 사람 곁에 오래 머뭅니다. 돈은 순간적인 편안함을 줄 수 있지만 신뢰는 평생을 지탱해주는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말년복이 있는 사람일수록 인간관계에 신중하고 돈을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그들은 돈을 잘 써서 사람을 살리고 신뢰를 쌓아 마음을 얻습니다. 이런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복이 머물게 됩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 없이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 그게 말년의 품격을 결정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말년에 복이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감사가 입에 배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감사하고 사소한 일에도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감사는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될 때 진짜 힘을 가집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은 말이 그들에게는 습관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상대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든 직책이 낮든 상관하지 않고 예의를 갖춰 말합니다. 이런 표현 하나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주변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들은 감사를 조건 없이 합니다. 무언가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지금 받은 것 자체에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래서 고마움을 표현할 때 그 마음이 진심으로 전해집니다.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은 표정도 밝고 말투도 부드럽습니다. 그들에게는 늘 여유가 느껴지고 누구와도 편하게 어울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도 행복감을 더 자주 느낍니다. 행복은 결국 비교가 아니라 만족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녀가 전화 한 통 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하고 친구가 안부를 물어온 것에도 감동합니다. 누군가가 문을 열어줬을 때, 음식을 가져다 줬을 때, 말 한마디 건넸을 때도 감사 인사를 잊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은 작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느끼게 해줍니다. 감사를 자주 말하는 사람은 작은 기쁨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그들은 삶을 불평보다 감사로 채우기 때문에 말년에도 기운이 있습니다. 또한 받은 것을 기억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돌려주려 합니다. 직접 갚지 못하더라도 누군가에게 베푸는 방식으로 그 고마움을 이어갑니다. 이런 순환은 주변에 좋은 기운을 퍼뜨립니다.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은 억울함이나 원망을 오래 품지 않습니다. 불편한 일이 있어도 마음속에서 좋은 면을 먼저 찾으려 합니다. 그 태도는 결국 스스로의 감정을 건강하게 만들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감사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낯선 사람에게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복을 얻습니다. 말년에 외롭지 않은 사람은 평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오늘 아침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건강하게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자주 하다 보면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 자체로 좋은 습관이며 복을 끌어들이는 힘이 됩니다. 말년복은 바로 이 습관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지금 내 생활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며 감사할 점을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마음속에만 두지 말고 꼭 말로 표현해보세요. 감사의 말은 듣는 사람뿐 아니라 말하는 사람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본다면 그것만으로도 말년복을 향한 한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말년복이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갑니다. 그들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오늘을 놓치지 않습니다. 물론 건강이나 경제적인 불안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걱정에 사로잡혀 하루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합니다. 오늘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는 것이 말년의 삶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내일 일이 잘 될지 걱정하기보다는 오늘의 밥 한 끼에 감사할 줄 압니다. 걱정이 많으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몸도 따라 지칩니다. 반대로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면 미래는 자연스럽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햇살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일상의 루틴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일에도 기쁨을 찾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여유를 느끼고 걷는 시간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 하루의 삶이 쌓여서 결국 말년을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계획은 세우되 집착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이 바뀌거나 예기치 않은 상황이 생겨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어제 일에 후회하지 않고 내일 일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삶이란 늘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오늘 하루에 충실하려는 자세를 갖습니다. 친구를 만날 수 있다면 기쁘게 만나고 못 만나면 다음을 기약합니다. 무리해서 많은 일을 하려 하지 않고 하루 한 가지라도 스스로 해냈다는 만족감을 느낍니다. 누군가는 시간이 남아도 무기력하게 보내지만 이들은 하루를 의미 있게 채웁니다. 하루 한번 스트레칭을 하고 창밖 풍경을 보며 기분 전환을 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며 웃고 감동받습니다. 가끔은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필요한 쉼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자기만의 속도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정하고 실천합니다. 그게 단순히 방 정리를 하는 것이라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오늘 할 수 있는 운동을 조금이라도 해보는 것, 이런 행동들이 쌓여서 건강과 관계, 마음의 안정까지 연결됩니다. 미래는 준비할 수는 있지만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확실한 내일보다 확실한 오늘에 집중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곁에 있는 사람, 지금의 마음 상태에 관심을 둡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조급함을 줄이고 삶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걱정은 많지만 지금 여기에 집중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말년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면서 내일도 자연스럽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바람이 불고 오늘은 오늘의 햇살이 비친다고. 지금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말년을 복되게 만드는 삶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말년 보기 좋은 사람들의 6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내 모습과 비슷한 부분이 있었나요? 아니면 앞으로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었나요? 우리가 흔히 말년복이라고 하면 돈이 많거나 자녀가 성공했거나 건강한 몸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말년에 웃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스스로를 지혜롭게 다스릴 줄 아는 분들입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 태도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너무 앞세우지 않고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마음에서 복이 만들어집니다. 고집을 부리기보다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자녀와는 적당한 거리에서 사랑을 표현할 줄 알며 돈보다 신뢰를 먼저 생각하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불확실한 미래보다 오늘 하루를 소중히 살아가는 삶. 이런 모습이 쌓이면 어느새 말년이 단단해지고 평온해집니다. 복이라는 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말과 행동, 습관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말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한 번 더 돌아보고 내 말 한마디, 태도 하나를 다시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한 6가지 중 내가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하나만이라도 좋습니다. 그 하나가 쌓이면 분명히 큰 변화로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말년복이란 무엇인가요? 혹시 주변에 말년이 복되다고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특징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함께 말년을 복되게 살아가고 싶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위로와 실용적인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은 더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